여러분 안녕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는 시간 생활상담 강아라입니다. 미국의 이민자는 2019년 이후로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재 정책으로 얼어붙었던 이민자 수는 코비드 팬데믹을 맞으면서 더욱 감소했는데요. 이민 서비스국 USCIS는 시민권 시험을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시 봄을 기다려봐도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오직 한 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죠.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카톡아이디 FM877 실시간 상담 문자 열려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채널 보이스 오브 뉴욕 라디오 코리아 통해서 방송 실시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방송 처음이잖아요. 아, 그쵸. 제가 오늘 아침 진행했을 때 연락만 드리고 방송국에서 왔다 갔다 얼굴 이제 많이 스치고 얘기도 나눴지만 방송을 하긴 처음이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싱크. 네. 아니 그동안 이제 매주 목요일 오늘 아침에서 자고 나면 달라지는 이민법을 해주셨는데 몇 주간 안 보이셔서 다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좀 일이 있어서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다녀오셨죠? 한국에 제가 3주 있었어요. 꽤 오래 계셨네요. 꽤 오래 있었어요. 3주 정도 있었는데 이제 뭐 한국에서도 뭐 이민 관련 일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시는 분들은 한국에도 미국 변호사가 있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 무슨 이주공사 이런 데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적절한 서비스를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직접 컨택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줌이라든지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많이 해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씩 또 한국에 가서 실제로 또 이렇게 뵙고 뭐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좀 그런 것도 팔로우업 좀 하고 그래서 제가 한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좀 더 가야 되는데 1년에 한 그러면 번씩은 한국에 가요. 출장을 다녀오신 거네요. 그렇죠. 뭐 출장 방문이 아니라 또 뭐 방문 겸 또 나의 또 조국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한국에 가면 너무 바빠요. 왜냐하면 이게 낮에는 낮에대로 업무를 처리를 하고 밤이 되면 또 미국에서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걸 또 팔로우업 해주셔야 되고 여기 9시면 거기 밤 11시예요. 그럼 밤 11시에 이제 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또 컴퓨터 또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원격으로 일을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한국에 가면 너무 피곤해갖고 빨리 미국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아니 제가 어제 저녁에 입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제 8시 50분 도착. 오늘 아침에 너무 완벽하게 나타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별로 시차가 없어요.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멍해지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아직 안 그래요. 아직 안 왔나? 아직 안 왔나? 주말에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한국 어때요? 제가 듣기로는 전쟁 때문에 항공 시간도 늘어나고 이랬다고 들었는데 다 그거는 이제 끝이 났나요? 뭐 때문에? 전쟁, 우크라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파급이 한국뿐인가요? 뭐 다 전 세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저 나라 가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게 사실 그 나라 가면 별로 느껴지지가 않는 게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뉴욕에서 왔다 그러면 뉴욕에 뭐 지금도 왜냐면 그런 위험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위험해 보이니까. 위험한 곳이다 그런데 우리 위험한 거 사실 많이 안 느끼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면서 총 맞아서 어떻게 뭐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뉴욕 거리를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뭐 한국도 비행 시간 안 늘어났었어요? 비행 시간은 원래 똑같아요. 그래요? 14시간. 여기서 14시간. 이제 그게 없어졌고 예전에 16시간 반 이렇게 돌아갔었거든요. 지금은 14시간이에요. 다 돌아왔네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뭐 루트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시간은 동일하다. 14시간인데 저는 다행이네요. 한국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주 한 뉴스입니다. 또 한 뉴스가 있어요. 우리
조문경 변호사님이 한국에 계실 때 뉴스가 발표가 됐죠. 시민권 시험이 대폭 축소된다. 그게 대폭 축소된다가 조금 좀 뭔가 뭐 뉴스 말이 뭐 사실 말이 다르고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 뉴스의 그 초점은 이거예요. 이민국이 발표를 했는데 시민권 시험이 뭐가 있냐면 리딩이 있고 라이딩이 있고 시빅 테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잉글리시 스피킹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시빅 테스트는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역사 무슨 문화 뭐 이런 문제 100문제가 있는데 그걸 공부를 하면 그중에서 10문제를 냈고 6문제 60점만 맞으면 패스가 되는 패스되는 거고 그다음에 리딩 라이팅도 이렇게 어떤 단어가 있어서 그걸 쓰고 읽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마지막에 그 English speaking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느냐 마느냐는 특별히 무슨 어떤 테스트 뭐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그냥 시민권 그 애플리케이션 그 양식이 있으면 그것이 뭐 내 개인적인 정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무슨 시큐리티 퀘스천이 많아요. 뭐 체포된 적 있느냐, 무슨 뭐 알코올릭 무슨 중독이 된 적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영어 소통이 되나 안 되나를 그냥 보는 거지 특별한 시험이 아닌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일관성이 없고 그다음에 시빅 테스트도 조금 다른 포맷으로 하겠다. 물론 조금 좀 간편한 포맷으로 하자는 게 이제 이 어나운스먼트 한 저희 깔린 의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잉글리시 스피킹 하는 이 굉장히 표준화된 뭐가 없는 거를 뭔가 표준화된 것을 만들겠다. 그리고 시빅 테스트도 좀 더 다른 포맷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래서 테스트 트라이얼 테스트를 2023년에 5 months period로 5개월 동안 특히 무슨 커뮤니티 그 발런티어 서비스 하는 그런 데서 그 인로울된 사람들 1,5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시범 적용을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한 후에 이런 식으로 시민권 테스트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구사 능력을 테스트하는 요거는 조금 좀 스탠더다이즈가 돼야 된다고 저는 항상 느껴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심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합격 여부가 영어를 잘하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 이제 영어를 못하는 난 시민권이 되고 싶어요.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영주권 받은 지 오래되면 영어 면제가 되긴 하지만 또 영어 면제까지는 그 기간이 안 되신 분들이 시민권을 받으시는데 영어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시빅 테스트는 우리나라 분들은요 머리가 좋으세요. 그래서 외우고 하고 하는 건 정말 잘하세요. 그거는 그 문제 그대로 나요. 시빅 테스트는 1번부터 100번까지 예상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10개를 뽑으면 그대로 나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거 딱 하면 딱 말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이름이 뭐니 자녀가 몇 명이니 뭐 나 이제 개인적인 거니까 그건 어떻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다음에 세금을 안 낸 적 밀린 적 있느냐. 그다음에 미국의 레지던트인데 넌 레지던트로 세금 보고를 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거 할 때 약간씩 이제 여기서 이제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때 세금 보고를 항상 했느냐 그러면 예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금 보고를 누락한 적이 있느냐 그럼 노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막 이게 헷갈려서 예스를 노우로 하고 이러다 보면 다시 물어봐서 다시 물어보고 이러면 그다음에 이제 패닉이 와갖고 말이 안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어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 말하기 시험에 포맷이 있는 게 아니고 인터뷰 중간에 하는 거여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제너럴스한 사람을 만나면 그냥 이름이 뭐니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깐깐한 사람을 만나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영어 답변을 못하면 이 사람은 영어 그 구사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정형화된 뭔가 포맷을 만들자. 이제 그런 게 또 이번 그 발표의 취지예요. 사실.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스피치도 외워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외워서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양식이 있으면 그래도 덜 불안하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시민권 N-400이라는 그 폼이 있어요. 그게 한 19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게 물어볼 때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하면 그러니까 유사어로 예를 들어서 디폴테이션 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다 알아듣지 못해도 디폴테이션 단어 하나만 픽업하면 네. 없다 그러면 뭐 디폴테이션이 뭔지 아느냐 그래요. 그러면 going back to your country 막 이런 거 쉽잖아요 말이. 그런 거다라고 하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해력이 안 되는구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구나, 말도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떨어뜨리는데, 그래서 유사어를 똑같은 말을 하라고 많이 제가 그 공부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요. 하나하나 뭐 시켜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단어가 네. 포함된 동의어들이 많으니까 예. 그걸로 대답을 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구나 막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갬블링이란 게 있어요. 일리걸 갬블링을 했느냐가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갬블링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없다고 이렇게 약간 자신감이 없게 말하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니?라고 말하면 뭐 갬블링 뭐 라스베가스, 뭐 애틀랜틱 시티 막 이렇게 하면 여기서 갬블하는 이런 거 그냥 넘어가요. 커뮤니스트 한 적 있느냐? 없다. 뭐 커뮤니스트가 뭐냐? 그러면 노스 코리아 막 이러면 돼요. 한 마디 있다.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민권을 준비할 때 동의어까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많이 준비를. 그래서 이 시민권 시험이 축소된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축소라기보다는 뭔가 좀 올가나이즈 되는 그렇죠. 새로운 포맷으로 하고 그러면서 좀 축소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 같아요. 좀 쉽게 하자. 쉽게 가자. 라이딩도 있었. 라이딩 간단해요. 라이딩도 몇 개 단어 이렇게 줘요. 그럼 그거 갖고 쓰는 거예요. I pay taxes every year 이거예요. 나 매년 텍스 내.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이런 정도의 라이딩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축소돼서 뭐 아이고 이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뭔가 좀 더 이게 올거나이즈 시키고 이게 좀 정리를 시키겠다는 뉴스였던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오프닝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에서 이민 준비할 때도 변호사님께 연락하면 되나요?라고 그렇죠. 이거는 제 친구가 물어본 질문이었는데 굳이 무슨 그 변호사 아닌 라이선스 없는 무슨 뭐 이주공사라든지 이런 데 하지 마시고 변호사랑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류를 변호사님께 한국에서 다 보내고 그렇죠. 모든 서류는 다 카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원본이 필요 없고 저희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클라이언트 건들 많이 해요. 굉장히 직접 상대하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 한국에서 여기 실정을 모르시는 분들보다 변호사님은 이제 매주 업데이트되는 것들을 법원에서도 들으시고 막 이게 정보들이 많으니까 미국 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요즘은 뭐 사실 대면보다도 원격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지금 일반화됐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면서 미국에 있는 변호사의 서비스를 받는 거는 그거는 뭐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직접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인 질문을 포함해서 이거 제 개인 질문인데 제가 또 뉴스를 봤어요. 시민권을 신청을 해놓으면 영주권 카드를 갱신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게 원래 그랬나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시민권 신청 기본적으로는요. 시민권 신청을 하면 할 때 영주권이 6개월 미만 남았으면 영주권을 갱신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해놓고 시민권 받을 때까지 나 뭐 외국에 나갈 일도 없고 그다음에 뭐 시민권 받고 나서 나는 미국 이제 뭐 여권으로 이제 대체를 하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굳이 영주권을 갱신을 안 해도 그냥 되기는 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시민권 신청 당시에 6개월 미만이 남았으면 영주권을 갱신을 해 놓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자동으로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은 그냥 넉놓고 있다가 괜히 어디 나갔다가 들어와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영주권이 만료가 됐으면 못 나가죠. 원래는. 시민권을 신청을 해 놨더라도. 그럼요.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는 안 되죠. 시민권을 받고 시험을 합격하고 증서를 받고 미국 여권을 받아야 여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프로세스 중에는 그 중에 여행을 하시면 반드시 영주권은 갱신이 돼야 되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직 한 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유,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난 내 셀폰 전화도 잊어버려. 100세 인생,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치매입니다. 세종 뇌보감 출시.
세종뇌보감은 우리의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뇌의 보약입니다. 세종뇌보감으로 치매 예방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치매 예방, 100세 건강, 세종뇌보감. 703-256-7671 703-256-7671 세종바이오텍. 한남체인 금주의 핫세일. 배추 박스 11불 99, 봄동 배추 파운드에 1불 99, 깐마늘 5파운드 팩에 14불 99, 한국산 신구배 7과 8가 박스 29불 99, 후지사과 선물용 박스 22불 99. 언제나 신선한 제품이 가득한 한남체인.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특별 기획, 최고급 프리미엄 고급 투어로 초대합니다. 왕의 숙소부터 최고급 웰리스의 정수, 파크로시까지 아름다운 기억을 선물합니다. 신라시대 야경, 근대거리, 지리산, 한려해상 국립공원, 청보리 물결 일렁이는 가파도섬, 진해벚꽃 군항제까지. 특별기획 최고급 프리미엄 고급 투어, 인생 맛집 노팁 노옵션 노쇼핑. 봄꽃 축제 단 1회 3월 30일, 가을 단풍놀이 단 1회 10월 26일. 문의는 동아여행사, 투어코디, 신라여행사, 맨하탄 워커힐 여행사. 지금 문의 주세요. 여보, 우리 어머님 메디케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 써니림 에이전시에게 전화해야죠. 풍부한 경험으로 메디케어 AB 신청부터 궁금한 모든 사항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맞춤식으로 무료 상담해준대요. 오, 그래, 맞아. 내 친구와 지인들도 무료 상담 받으라고 해야겠어. 써니림 에이전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대표 전화 718-359-2244 718-359-2244. 메디케어는 대표 선수 써니림에게 믿고 맡기세요. 우리들의 변호사 이재은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승소의 귀재, 최고의 경력, 수많은 승소. 단연간의 법정 승소 경력과 강력하고 확실한 전문성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201-346-3800, 346-3800, j115.com.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생활상담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위성범 통증병원 최신 장비와 오랜 임상으로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주사요법을 한 곳에서 교통사고, 메디케어, 일반보험 취급합니다. 인그루드 클립스와 노르드에 위치한 위성범 통증치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략을 세워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김광수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성심성의껏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해드리는 김광수 합동법률사무소.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전품목 할인 판매를 플러싱 159가 매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채취한 생산삼과 한인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지금 바로 플러싱 159가 장석훈의 천종산삼으로 오세요. 718-879-2340. 오늘 이 시간 오직 한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조문경 변호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직 한길 이민법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조문경 변호사는 주재원 비자, 투자 비자, 취업 비자를 비롯한 개인과 기업의 이민 비자에 관한 모든 법률 조언을 다루고 계십니다. 뉴저지 오피스 460 버겐블루버드 303호 팰리사이드 팍에 위치하고 있고요. 문의 전화 201-585-7409. 뉴욕 오피스는 164-01 노던 블루버드 2층이고요. 718-539-7409번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민권 이제 신청했을 때 연장 프로세스 중이면 안 되는 거다. 어디를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민권 신청을 하거나 영주권 갱신을 하거나 이런 절차상에 있으면 영주권이 익스파이어가 됐으면 못 나가죠. 기본적으로. 네. 영주권이 연장 서류를 연장 받아도 서류 어떤 연장 서류? 영주권 연장 서류는 영주권을 연장을 하면요 24개월 연장을 해줘요. 그거 갖고 나가면 돼요. 그 기간에. 근데 그렇구나. 아까는 시민권을 신청해놓고 영주권 연장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영주권 연장 신청 안 했어요. 영주권 끝났어요. 나는 시민권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어플라이가 되어 있는데도 그건 시민권이죠. 다르죠. 아, 달라요. 다르죠. 영주권을 연장을 해놨으면은 새로운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도 그 연장 신청했던 접수증을 갖고 나갈 수는 왜 접수증에 영주권을 신청하셨으니 24개월 연장합니다라고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12개월 연장합니다. 뭐 24개월 연장합니다. 이제 그런 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죠 원래는. 저희가 이 나눠봤던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이 유튜버 올리버 쌤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제 그분은 미국인이신데 텍사스에 거주하면서 이제 한국말을 잘해야 해서 한국 친구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그 유튜버를 운영을 하시는데 이 두 부부가 한국에 나갔다가 대한항공 출국장에서 비행기를 못 탄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이유는 이분들이 영주권 리뉴 신청 후에 3년, 이게 팬데믹 기간이죠. 3년 가까이 됐는데도 실제 카드를 받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18개월 임시 연장 서류를 받게 됩니다. 근데 18개월이 지나도 카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했더니 6개월이 지나서 24개월 임시 연장 서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임시 연장 서류가 만료가 되었던 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민국에서 실수를 할 리가 있나?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거를 안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실수였겠죠.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이제 막 가족이 막 한국 TV 프로도 출연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려고 이제 출국 수속을 하는데 탑승을 거절을 당하죠. 이미 익스파이어 됐다고. 서류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영주권에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카드만 못 받은 상황이었는데 미국 입국이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캐나다 국경으로 넘어가서 걸어서 미국으로 입국을 했는데 이 올리버 쌤이라는 유튜버가 이제 딱 생각을 해놓은 게 CBP를 만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잘 해결이 됐는데 만약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CBP와 직접 컨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야?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이 어떻게 CBP랑 컨택을 하겠어요. 그거는.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영주권 익스파이어가 되면요. 익스파이어가 된 영주권을 이게 10년짜리 영주권 얘기예요. 지금 2년짜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받아서 2년 임시 영주권은 또 다른 얘기고요. 자,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어요 원래. 10년이 지나기 전에 갱신을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시 뭐 1년에서 2년 사이 걸리거든요. 이분은 지금 3년 넘도록 안 받은 건 굉장히 unusual한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나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영주권을 갱신을 하면 자동으로 1년이 갱신된다, 2년이 갱신된다 하는 게 와요. 그거 같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지났어요. 이런 분이 이제 그 케이스인 거예요. 그런 것 다시 해서 같아요. 받았는데 24개월까지 연장했는데 이미 24개월이 지난 거죠. 24개월까지. 그래서 나는 영주권은 있는데 그거는 다 익스파이어가 됐고 영주권 갱신해서 받았던 그 레터에서 연장해 준 것도 익스파이어가 됐고 완전 익스파이어가 됐어요. 이런 분은 기본적으로 그 항공사에서 안 태워줘요. 잘.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영주권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익스파이어 됐다고 밸리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태워주는 게 보통 많이 그래요. 다 안 태워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항공사도 벌금을 낼 수 있다고. 그렇죠. 항공사에서 이 사람이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안 되는데 해주면 5만 불 얼마 벌금 내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입국 거절을 당하면 자기네들이 또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 위험도 때문에 익스파이어 됐으면 안 태워줘요. 보통 자기네 입장이 안전하게 하려고. 하지만 10년짜리 영주권 가진 사람은 아무리 영주권 카드가 익스파이어 됐어도 영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CBP에서는 들여보내준 거예요. 문제는 미국에서 오면 미국에서는 들여보내주는데 한국에서 안 태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도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항공사에
여기 보면 CBP 서류가 있어요. 거기 네네. 28페이지에 28페이지. 영주권이 익스파이어 됐어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고 자 이거 봐라. 너 CBP랑 연락을 좀 해봐라. 이러이러한 상이고 여기 매뉴얼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 태워줘도 되는 거다라고 따지셨어야 돼요. 물론 항공사에서는 막 굳이 뭐 안 된다라고 했겠죠. 하지만 이걸 보여주고 서류를 이렇게 하고 이분 캐나다 통해서 CBP에서 바로 직접 들어왔잖아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CBP에서는 이 사람도 영주권자군 하고 들여보내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항공사에서는 항공사니까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를 주면 그쪽에서 CBP랑 연락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파트먼트 홈랜드 시큐리티 국토안보부랑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우리가 태워줘도 되겠느냐라고 한번 문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태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 항공사고 만약에 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캐나다로 와서 물론 걸어서 들어오셔서 하긴 했지만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걸어서 들어와서 통과해서 왔다는 얘기는 미국에선 들여보내준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가 그렇죠.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CBP의 매뉴얼 요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럴 때가 이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포인트가 제가 그 유튜버가 시리즈로 한 3개가 나왔는데 한국 변호사들한테 막 연락을 했더니 뭐 3년이 걸린다, 막 3년이 걸린다는 건 무슨 의미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다른 게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에 거주한 게 1년이 지나면 안 돼요. 그 대신 그러니까 외국에 거주. 이분은 이제 잠깐 못 찍으러 들어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한국에서 영주권 갱신 신청하고 한국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2년, 3년. 이런 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나는 영주 의도를 포기한 걸로 간주를 해요. 외국에서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체류를 하면 너는 영주 의도 없다. 미국 올 의도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세요. 이거는 주장 못하면 이분 올리버생 같이 그냥 3주 잠깐 다니러 온 사람이 영주권이 이미 익스파이어가 돼서 들어오신 분들은 강력하게 CBP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해주냐. 미국에 이쪽 관련 당사자 해가지고 연락해서 우리 좀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에어라인에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는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 같아도 너무 당황해서 눈물 먼저 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그래도 이쪽으로 캐나다로 해서 바로 올 생각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CBP라는 게 세관 국경 보호국 그분들이 이제 입국을 허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항공을 타고 예를 들어서 JFK 딱 내렸다. 그러면 입국 수속을 하잖아요. 그게 CBP예요. 그래요. 그럼 CBP에서 그거 보고 그래 들어가 그랬을 거예요. 바로. 거기까지 오는 거를 근데 한국에서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분도 이 항공사를 제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타 캐나다 비자를 받아서 거기를 캐나다 간에도 비자 받아요? 한국 분들은 그런 그래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서 그 유튜버에 보면 막 바람이 막 부는데 고속도로를 막 걸어가지고 CBP 사무실로 가더라고요. 잘 들어오셔서 다행인데 그럴 때는 그런 관련 조항을 얘기를 조목조목하면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뭐 해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케이스였는데 저도 이제 임시영주권에서 이제 10년짜리를 할 때 ADIT 그 여권에 도장 받아서 그것도 있어요. 나갔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제 연장 임시 영주권에서 원래 본 영주권 할 때도 2년 또 익스텐션 시켜줘요. 익스파이어 되고 2년간은 괜찮아요. 근데 2년도 지났어요. 그럴 때는 이민국에 가서 도장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1년을 연장해줘요. 그렇게 하고 가시면 되죠. 그래서 저도 도장을 받고 갔는데 그래도 잡혀 들어갔어요. 사무실에 저 뒤에. 세컨더리 인베스티게이션 해요. 그런 분들은 해요. 대부분. 그거는 그 원래 스텝인가요? 네, 원래 스텝이에요. 그렇게 도장 받고 온 사람들은 가서 한 번 더 이 사람들이 시스템 상에 이게 제대로 이게 돼 있나 하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스텝이다. 분들은 원래 그래요. 저도 엄청 떨었네요. 뒤에 가서 나 이제 미국에 못 들어가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조문경 변호사와 월요일 생활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60억 불 보상,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속한 뉴욕 최대 사고상의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와 함께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Share Your Journey. 응모 사연 중 선정된 이야기입니다. 골프 선수 딸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 골프맘입니다. 주말이면 미국 전역을 다니며 토너먼트를 가기에 차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집과 같은 차가 필요한 저희에겐 팰리세이드가 안성맞춤이었죠. 시합 가는 차 안에서 김밥 먹으며 가족만의 주말 팰리세이드 피크닉이 시작됐습니다. 사춘기 아이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더 진한 가족애를 나누는 공간이 된 팰리세이드 덕분에 차를 바꾸고 아이들 성적도 쑥쑥 올라가는 행운까지 얻었어요. 차량 2열과 3열에도 USB 라인이 있어 아이들이 노트북, 휴대폰 충전으로 싸울 일이 없죠. 골프백 4개가 들어가는 넓은 트렁크 공간까지. 앞으로도 현대 팰리세이드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의 여정이 더욱 기대됩니다.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교통사고, 낙상사고, 직장사고 전문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로 지금 전해주십시오. 교통사고 200만 불, 300만 불, 1000만 불 승소. 건축 현장 낙상사고 100만 불, 250만 불, 1200만 불 승소. 신분에 관계없이 깨끗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전문이란 결과가 말해줍니다. 60년 전통의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신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718-539-3100번, 718-539-3100번.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 처방약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약국을 소개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각종 보험 사용이 가능하며 출입문 바로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 너무 편한 우리 약국. 노던 220가 던킨 맞은편. 우리 약국은 주 7일 오픈합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편한 약국. 우리 약국. 718-229-2001, 718-229-2001. 우리 약국. 믿음 가는 자동차 정비, 착한 가격의 타이어 전문 할인 매장 제네시스 오토타운. 코리안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한 제네시스 오토타운이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자동차에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베이사이드 노던 200가 718-224-6580, 718-224-6580. 세종바이오텍 카카오톡 채널 오픈 기념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세종바이오텍을 검색하셔서 채널 친구로 등록하시고 1:1 채팅으로 인사말을 남겨주시는 선착순 500분께 면역력 최고 세종바이오텍 최고의 인기 제품 세종후코이단 30정 한 병을 무료로 드립니다. 와우! 기간은 12월 말까지. 카카오톡 세종바이오텍 채널에 가입하고 인사말을 남기면 후코이단 30정이 공짜.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703-256-7671, 703-256-7671. 세종바이오텍. 생활상담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위성범 통증병원 최신 장비와 오랜 임상으로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주사요법을 한 곳에서. 교통사고 메디케어 일반보험 취급합니다. 인그루드 클립스와 노르드에 위치한 위성범 통증치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략을 세워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김광수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성심성의껏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해드리는 김광수 합동법률사무소.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전품목 할인 판매를 플러싱 159가 매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채취한 생산삼과 한인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지금 바로 플러싱 159가 장석훈의 천종산삼으로 오세요. 718-879-2340. 12월 19일 월요일 생활상담, 오늘 오직 한 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조문경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길 이민법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조문경 변호사님은 주재원 비자, 투자 비자, 취업 비자를 비롯한 개인과 기업의 이민 비자에 관한 모든 법률 조언을 다루고 계십니다. 뉴저지 오피스 460 버겐블루버드 303호 팰리사이드 파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201-585-7409번입니다. 뉴욕 오피스는 164-01 노던블루버드 2층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718-539-7409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취자 질문을 한번 제가 네. 드려볼게요. 저도 이런 케이스는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영주권자이고 제 엑스와이프 전처는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현재 뉴저지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서 거주 중이고요. 제 전처는 아직 뉴저지에 거주 중입니다. 한국에서 모든 이혼 절차를 마쳤는데 따로 미국 주 법원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사는 주가 서로 달라서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한쪽 주에만 하면 되는 것인지 양쪽 주에 모두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우선 말씀드릴 건 저는 이제 이민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민법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네. 이혼 가정 하는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거는. 네, 네. 근데 이민법적으로 이혼을 네. 할 때는요. 내가 영주권자고 전처가 시민권자고 다 미국에서 거주를 해요. 네. 그런 분이 편의상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가지 않고 그냥 대사관을 영사관을 통해 갖고 한국에서 이혼을 하는 걸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건 네. 안 돼요. 둘 다 여기 있는데 한국 영사관에서 한국 법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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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네. 수가 있고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다 인정이 되는데 이민법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한국에서 진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한국에 거주를 하면서 하셨으면 괜찮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국에서 피지컬리 다 뭐 그런 그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거는 미국에 와서 다시 안 해도 다 인정이 돼요. 네, 그게 네. full faith and credit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한 것도 다 그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해준다라는 해준다. 그런 협약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캘리포니아든 뉴저지든 상관이 다시 없고. 레지스터 뭐 납킷 한다 그러는데 그거를 다시 안 해도 돼요. 근데 여기다 납킷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그런 거를 인정을 받는 절차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혼을 주로 그 하시는 가정법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이민법 상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그것이 이혼으로 인정이 되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분들이 다른 사람이랑 재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이혼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재혼이 또 적법한 거잖아요. 아, 중혼이 될 수는 그렇구나. 없으니까. 아. 예전에 이혼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혼이면 나는 이번 결혼이 유효한 게 아니에요. 아직 제가 결혼이 그렇죠. 마무리된 게 아니니까.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혼을 그러니까 결혼 자체는 제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전에 이혼이 이게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주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이번 결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중혼이 되니까. 네, 네, 제가 네.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특히 뭐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둘 다 여기 있어요. 네. 그런데 영사관 통해서 이혼을 한 거예요. 네.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이 나와 있어요. 네. 띄어보면. 네. 그럼 한국에서 이혼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여기 있었어요. 그냥 영사관 가서 우리 이혼할게요. 그럼 영사관에서 협의 이혼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고 둘 다 여기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민법상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하지만 한국에 가서 직접 하신 거다.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가서 하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한국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으면 괜찮고요. 오셔서 또 법원에 등록하느냐 안 하느냐는 기본적으로는 안 해도 되세요. 안 해도 되시지만 네네. 뭐 하셔도 돼요. 뭐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 하시는 거는 그거는 가정법 담당하는 변호사한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다음에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스폰이나 누군가를 스폰서십을 할 수 때 있잖아요. 하니까 그렇죠? 네.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문은요. 이거 질문 드리기 전에 이제 제 사담을 얘기하자면 제 친구가 비슷한 케이스였다가 이 브로커랑 결혼을 했어요. 브로커? 일단 질문 들어보세요. 네. 불체자 신분이고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는 브로커에게 속아서 7만 불을 주었어요. 그 후에는 영주권보다 편법으로 시민권을 받아주겠다고 해서 8만 불이 더 넘어갔어요.
가짜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와서 면허증과 여권을 만들자고 하면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더니 온갖 핑계와 함께 전부 사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저도 불법이라는 걸 알고 그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신고를 해도 그 브로커는 처벌받을까요? 저도 추방이나 기타 불이익이 생길까요? 그 브로커 또한 불체자 신분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제가 신고하면 추방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디에도 말 못하고 눈물만 나옵니다. 아유, 안 되셨네. 이게 제가 이제 이민 변호사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 케이스를 많이 봐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이틀 전 질문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 친구 케이스는 한 13년 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일을 계속 있죠. 당연하죠. 계속해서 브로커들은 자기네가 어떻게 하면 사기를 쳐서 돈을 버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취약한 점을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분이 이제 없어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속이는 건데 지금 알게 모르게 이제 속는 건데 이분은 참 안 되셨는데 이분을 신고할 수는 있어요. 신고하면 근데 이분도 신고자도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게 신고를 하면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케이스들이 줄줄이 엮여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케이스도 나오면 나까지도 그 파편이 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분은 중요한 게 그리고 내 케이스가 정말 이민국에 들어갔는지 이민국에 들어갔으면 더 심각해요. 나는 이 거짓 서류가 들어간 거니까. 것 때문에 앞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네요. 내가 이분이 뭐 미혼인지 기혼인지 모르겠지만 뭐 시민권자랑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자녀가 시민권자가 돼서 자녀가 초청을 21세가 돼서 자녀가 초청을 한 경우에도 이렇게 허위로 서류가 들어갔으면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렇게 다 그 사기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서류 접수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돈만 버린 거예요. 그건 훨씬 차라리 다행이네요.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래서 내 서류가 접수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민국에 뭐 포야라는 걸 해보면 알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접수가 안 됐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 접수가 됐으면 이제 앞으로도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 싶긴 하지만 신고를 해서 그냥 난 지금 일단은 지금 잘 있는데 내 것까지 파고들어서 나한테까지의 그 파장이 일 수는 있어요. 안타깝네요. 근데 이 돈이면 변호사님을 찾아가시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겠죠. 이분은 그러니까 돈이 변호사 찾아가면 안 된다고 했겠죠. 방법이 찾아왔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얘기를 해드려요. 괜히 헛된 희망을 품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어디서는 해준다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절박하니까 기가 솔깃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래서 제가 알게 모르게 사기인 줄 알면서도 당하는 사람 또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있으신데 그렇게 거액을 요구를 하면서 안 되는 케이스를 끌고 가는 거 보면 정말 너무 나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아니 저는 이게 2022년의 질문이라는 거에 진짜 놀랐어요. 2005년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저희는 많아요. 2005년에 그랬던 사람들이 그때 나왔던 미국 와서 나왔던 아이가 21살이 그러니까 2000년에 왔다. 이래가지고 고군분투하다가 이제 애가 벌써 성인이 돼버린 거야. 이제 21살이 돼서 영주권 신청하겠습니다 하는데 2004년 5년에 이렇게 당했던 분들이 이것 때문에 영주권이 거부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니 너무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아니 이건 80년대 얘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지금도 했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라는 거는 변호사 만나보면 아세요. 그렇죠. 안 되는데 그걸 되게 해주겠다. 그거는 100% 사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도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것 자체도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된 일이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인데 제 친구도 이렇게 속아서 이렇게 브로커를 해서 무슨 좀 나이 많은 미국 할머니랑 결혼을 시켜준다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브로커랑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좀 영화 같은 일이긴 한데 거기는 좀 잘 풀린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뭐 공연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요. 뭐 박진영 씨도 오고 막 이거에 비해서 이제 주재원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2년 전에 주재원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셨었대요. 그러면서 그때 소셜 카드를 받았죠.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았는데 이제 J1이 만료가 돼서 한국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왜 J1? 아니 그 주재원이겠죠. 네네. 앨런 비자가. 네네네. 만료가 돼서 이제 한국에 들어가셔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F1을 받아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오셨는데 혹시 그 전에 받았던 소셜 넘버를 사용을 할 수 있나요? 하셨어요. F1으로 오셨으면 소셜 넘버 사용해서 일하실 수는 없을 테고 뭐 은행 뭐 구자를 연다든가 뭐 이럴 때 괜찮아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소셜 넘버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뭐 주민등록번호 받듯이 한 번 번호를 받으면 그 번호는 내가 평생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테이터스에 상관이 없이. 네. 물론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전에 주재원으로 오셨을 때 받았던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그거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주재원 비자에 한해서. 그렇죠. 근데 F1으로 들어오셨으면 기본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못 받으세요. 하지만 예전에 했던 그 번호 가지고 내가 뭐 은행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 쓴다. 어디 뭐 집 살 때 상관이 쓴다. 없다. 네, 그럼요. 그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거는 주민번호와 같은 거라서 뭐 바뀌거나 그렇죠. 그런 게 아니다. 네. 그리고 또 EB3 경력직으로 이민 비자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받은 기소유예 건이 앞길을 막네요. 한 달 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앞으로 실효되려면 2032년에 실효가 된다고 하는데 대마 30g 이하만 웨이버가 된다고 하고 저는 엑스터시 케이터민 구매 미수가 걸려 있거든요. 수령하지도 않았고 투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았는데 소변, 모발 다 음성입니다. 근데 이제 안전하게 실효된 후에 비자 신청을 하기에 너무 오랜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닐까요?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한 가지 잘못 알고 계신 게요. 이거는 실효가 없어요. 이거는 실효됐던 뭐 엑스펀지라고 그래서 뭐 이거를 이미 받았던 것을 갖다 퍼블릭 레코드에서 없애주는 기록 삭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되더라도 나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10년 후에 실효가 됐다 해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그 범법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2032년이 돼도 뭐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세요. 그거는. 그렇군요. 근데 대마 30g 이하는 30g 이하는 웨이버가 가능하세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마약 관련은 웨이버가 안 되세요. 그래서 이분은 비자 받는데 문제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제 지인도 영주권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팬데믹 때문에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되게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데 산타콘이라고 왜 맨해튼에서 저번 주에 엄청 크게 했거든요. 산타 복장 입고. 그래서 진짜 가고 싶은데 혹시나 자기 신변에 문제가 생길까 봐 영주권 중인데 싸움이 붙는다거나 막 이럴까 봐 굉장히 또 너무 살이시네. 난 못 간다고. 나는 놀러 갈 수 없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오바 아니냐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데 갔다가 자기 싸움에 걸려가지고 안 되면 어떡하냐고. 또 영주권이 안 되는 그런 범법 행위가 있고 괜찮은 게 있고 그래요. 뭐 이렇게 싸움에 뭐 그 연루가 돼갖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도 그런 걸 다 디스클로즈하고 뭐 경범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그런 건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분은 엑스타시 관련 이거는 이민 문제가 받기 있다. 힘들고 절대로 그거는 뭐 나중에 그 실효가 됐다는 건 이제 오래돼서 기록에서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언제나 내가 그 보고를 해야 되고 항상 남아있다. 영주권자가 된 후에 시민권을 만약에 신청을 하면 거기도 써야 되고 예전 거라고 해서 안 쓰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덤까지 가요. 이민법 상으로는. 지금 저희 카카오톡으로 성김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전 43살 시민권자입니다. 10대 때 부모님 따라 미국에 왔다가 30대 때 영주권을 받고 후에 시민권도 받았습니다. 근데 어릴 적에 국적 포기를 안 해서 군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최근 가족 문제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군 문제로 인해 한국 가면 병무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해주셨는데 몇 살이시라고요?
43이면 이미 군대 가는 나이가 이미 지나셨어요. 그래서 괜찮고요. 저도 30살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7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이미 나이 지나셨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이중 복수 국적자가 아니라 여기서 영주권자가 되고 그다음에 시민권자가 되신 분은 시민권을 받으면서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이거는 없어져요. 그래서 이분 아마 국적 포기 지금 안 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국적 포기 그걸 안 하셨구나. 예. 어릴 때 국적 포기 안 하고 그냥 시민권을 아니요. 어릴 땐 상관없죠. 어릴 땐 국적 포기하는 게 아니죠. 18세 이상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시민권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국적 포기를 해요. 그거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얘기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난 미국 국적만 갖겠습니다라는 건데 이분은 시민권이 되는 30대까지는 한국 국적자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적을 뭐 어릴 때 포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건 안 맞는 거고 지금이라도 국적 포기 신고를 하세요. 영사관 가서. 네네. 그러면 지금도 지금은 시민권자가 되셨으니까 가셔서 신고를 지금 하셨다 안 하셨다 그건 얘기가 없죠. 어릴 때 안 했다는. 예, 지금 영사관 지금이라도 가셔서 국적 포기하시고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예요. 군대 관련은 하나도 없으세요. 그리고 나이도 이미 지나셨어요. 다만 예전에 내가 20대 때 내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있기 때문에 안 갔는데 그 신고를 안 해서 그게 무슨 군사 재판 뭐 이런 아니요. 아니라 병무청 아니요. 기필 뭐라 그러나 그거를 기피자. 네. 이런 걸로 혹시 올라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약간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한번 병무청이랑 이런 데 병역 알아보셔야 기피자. 돼요. 예, 병역 기피자로 만약에 하셨으면 그거 자체가 뭐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병역 기피자가. 하지만 이미 시민권자가 되셔서 미국 여권으로 하시면 제가 볼 땐 별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우선 국적 포기하시고 우선 당연히 지금 미국 여권 가지고 계셨겠지만 영사관 측에다가 국적 포기 신고를 안 하셨으면 나는 한국에 계속 한국 국적자로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서 시민권을 따도 그렇죠. 내가 신고를 안 하면 모르거든요. 영주권도 마찬가지죠. 영주권을 딴 거를 내가 한국에 신고 안 했으면 영주권을 신고하는 건 굳이 뭐 신고 어차피 한국 국적이니까 영주권자는. 그렇죠. 한국 여권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 여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별로 상관이 문제될 거 없는데 없다. 내가 시민권을 받아서 여기서 시민권자가 되고 US 패스포트를 받았는데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영사관이죠. 뉴욕의 총영사관에 내가 국적 포기 신고를 안 했다. 그럼 한국의 호적상으로는 나는 계속 한국 국적자예요. 그래서 그 신고하시고요. 입국하실 때 그냥 미국 여권 가져가면 제가 볼 때는 별 상관은 없을 텐데 아까 그 병역 기피 문제가 예전에 혹시 있으셨는지 그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수 유승준 케이스죠. 병역 기피. 면제가 아니라 기피한 사람은 훨씬 더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김님 일단은 나이가 벌써 40이 넘으셨기 때문에 군대에 관해서는 걱정은 병역 의무는 이미 끝난 거죠. 해소가 된 거죠. 병역 의무는 끝났으니까 이제 국적 포기하시고 그리고 혹시 모를 병역 기피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또 가족을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조심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너무 제가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회사 분들이 조문경 변호사님을 이 자리에 앉히라고 네가 저 게스트석으로 가고 그래서 저 너무 떨었는데 변호사님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편하게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로 치면 생활상담 청취자분들과는 이제 2022년 마지막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인사, 새해 인사 이제 물론 오늘 아침에서도 하시겠지만 저희 생활상담 청취자분들에게 연말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 항상 생활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자고 나면 달라지는 이민법 코너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요. 이런 방송상으로 항상 전화하셔서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제가 미력 하나만 또 이런 동포 사회의 그 이민 문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갔으면 좋겠고, 얼마 안 남으셨는데 뭐 정리 잘 하시고, 혹시 이민 관련해서 머리 아프고 또 그냥 가슴 답답하고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화 뭐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뭐 성의껏 좀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새해에도 참 그 큰 힘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힘, 또 이렇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그런 이민 변호사로 계속 남고 싶습니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아니 제가 이 방송국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한인분들을 뵈면 진짜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마음가짐을 오늘 또 조문경 변호사님께 배우고 돌아갑니다. 오늘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 언제나 흥미롭고 새롭고 어려운 이민법에 대해 상담을 드려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조문경 변호사님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뉴저지 오피스 201-585-7409, 201-585-7409, 뉴욕 오피스 201-585-718-788-585-7409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생활상담 강아라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